너무 솔직했나? 편집해 주실 거죠?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귀엽네요? 마스크를 얼굴 눈까지 가리고 하는데요. 눈까지 가리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저번 주와 이어서 2탄으로 보호자분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질문들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소아재활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센터는 운동발달재활과 감각발달재활, 그리고 감각통합, 언어재활 품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입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수교육치료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교육청 바우처, 그리고 방과 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입니다. 바우처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바우처라는 게 발달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을 선정해서 월 얼마씩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러면 그 발급받은 바우처를 여기 기관에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건가요? 네, 발달재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각 구마다 구청에서 지정을 해줘야지 제공기관으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제공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곳에서는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공 인력으로 선정되신 분들만 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선생님들이 현재 다 제공 인력으로도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에서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들도 있고 한데, 그거 말고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센터만의 자랑이나 장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왜 자꾸 장점이라 그러면 왜 생각이 안 나지? 센터의 자랑. 자랑? 뉴튼? 뉴튼 다 있잖아. 뉴튼이 뭐죠? 이게 어떤 거죠? 뉴튼 박스요? 네. 잠깐만. NG. 저희 센터의 장점은 선생님들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선생님뿐만이 아니고 소아재활을 하시는 선생님들마다 각자의 좀 특성이 있으시고 성향이 좀 있으시거든요. 저희 센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도 굉장히 맞으세요. 예를 들면은 아이들을 되게 예뻐하시고 아이들을 대하실 때 존중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플레이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기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는 이제 아이들의 모티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를 선정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분위기들이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어머님들이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만큼 애정을 쏟는 만큼 어머님들도 그런 것들을 좀 느끼셔서 많이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센터를 처음 와봤는데 제가 느낀 장점은 센터 바로 앞에 넓은 화장실이 있는 거, 그것도 저는 되게 큰 요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제가 센터를 장소를 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게, 첫째는 이제 주차장이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실 수 있는 IC가 근처에 있다거나 여러 지역에서 편안하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 위치도 좀 고민을 했었던 거고, 화장실도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센터 내에 화장실을 하고 싶긴 했었었는데 그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돼요. 좋은 것 같아요. 문만 열면 한 두 발자국이면 네, 바로 맞아요. 넓고 깨끗한 화장실이 있어서. 네. 아까 살짝 얘기해 주셨지만 뉴튼도 있다고 합니다. 뉴튼이 있다고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뉴튼 박스? 뉴튼 박스는 비싸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소아재활하고 있는 병원이나 센터에서 많이들 적용을 하시는 기구인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동작들을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거에 대한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저항으로도 좀 적용을 하고, 이거는 각각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너무 과하게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슬링을 이용해서 좀 움직임의 제한을 두면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기능적인 수준이 조금 낮아서 자세나 동작들이 안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이용해서 그런 자세에 대한 경험도 수월하게 해줄 수 있게 돼요. 운동을 해주시는 분들은 손이 두 개잖아요. 근데 저희의 손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에 방문하고 있는 아이들의 케이스는 대체로 어떤 아이들인지. 저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성마비 아이들이 많아요. 뇌병변을 가지고 있는 내성마비, 강직형도 있고 손해 손상인 아이들도 있고 무정형도 있고, 케이스는 다 다양하게 지금 있고요. 그리고 발달 지연이나 언어 지연, 또 염색체 질환, 유전자 질환, 자폐의 아이들도 지금 이제 수업을 받고, 언어 지연인 아이들도 수업을 받고
있고 굉장히 케이스가 저희는 좀 다양해요. 운동이라는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 운동 프로그램이 없는 언어, 인지, 심리 이런 센터에 있는 아이들이랑 케이스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양상의 아동들이 어떤 항목의 재활을 필요로 하는 건지. 운동 발달 재활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인 움직임에 제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주로 뇌성마비나 사경, 염색체 질환, 유전자 질환 대부분의 아이들이 좀 운동 발달 재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독립적인 이동이 조금 어려운 아이들, 보행 패턴 이상이라든지 운영 능력 이상이라든지 일상생활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감각 발달 재활이나 감각 통합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에겐 꼭 필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감각 발달이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발달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거의 감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감각 훈련들을 통해서 운동 기능이나 인지 기능, 언어 기능 이런 것들이 같이 향상될 수 있거든요.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어 재활 같은 경우에는 언어 발달에 지연이 있는 아이들, 무발화인 아이들, 조음운운 장애나 구강 구조의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언어 재활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활에 관련돼서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감각 자극이 들어와야 우리의 뇌가 깨어나고 뇌가 활성화가 되고 해서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운동으로 다 표현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자극이 없다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만큼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감각 통합실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패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볼풀장이라든지 분해라든지 트램플린이라든지 사다리 모든 여러 가지 신체 활동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좀 구비되어 있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 맞게 항상 세팅을 다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물 같은 것도 달아 놓으셨다가 이 아이가 올 때는 그네로 다시 바꿔 놓으셨다가 이렇게 좀 매 시간마다 아이한테 맞게 적용을 하시니까 공간이 조금 넓기도 하고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호자분께서 아이의 병원이나 사설 센터를 선택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원이나 센터를 선택하실 때 첫 번째는 지금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항목이 뭔지 그거를 우선은 기준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료한 아이들인데 기능적인 수준이 아직 부르기밖에 안 된다든지 내발 유지가 안 된다든지 기능적인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면 운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각 병원이든 센터든 각각의 활성화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물리치료가 조금 활성화돼 있고 여기는 감각통합, 인지, 언어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돼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 물어보셔서 내 아이한테 지금 현재 필요한 항목이 뭘까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병원이나 센터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치랑 이동 동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들이 한 곳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 다니고 센터 다니고 어떤 경우에는 유치원 다니고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면은 어린이집 갔다가 뭐 센터를 갔다가 병원을 가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스케줄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제가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를 뒤에 태우고 운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걸 매일같이 이렇게 어머님들이 하시는데 그랬을 때 거리가 가깝고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먼 곳을 선택을 하셨을 경우에는 사실은 어머님도 아이도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동 동선이나 거리도 좀 중요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혹시 실력 있는 선생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치료사가 바라보는 치료사가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실력 있는 선생님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수업 시간에 또는 치료 시간에 그 아이한테만 집중하십니다. 핸드폰을 만지거나 정말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본이 안 돼요. 아이한테 30분이든 40분이든 주어진 시간 안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실력이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다고 해서 아이한테 말하는 말투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사소한 터치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존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래야지 저도 아이한테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또 아이를 편안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아이를 예뻐해주면서 수업이나 치료를 하시는 분이 실력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 또 이 치료는 아니에요, 저 치료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실력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치료 스킬이나 실력이나 마인드를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지 나만의 노하우로 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이마다 필요한 치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는 아니다 저거는 아니다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 남을 비판하지 않는 분. 너무 솔직했나? 편집해 주실 거죠? 근데 이 정도면 말씀해 주셔도 되지 않아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심하게도 말씀드렸거든요. 네.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 그와 동시에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재활을 받아야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은 많이 좀 어머님들이 물어보시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발달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거에 따라 적응을 해야 되고 언어도 발달하고 인지도 발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신체 발육도 있고 그래서 재활훈련의 기간을 딱 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뇌 손상이 있는 경우에 손상 부위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의 특징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좀 장기적으로 재활을 받는 아이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은 어느 정도 재활을 받아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발기기가 안 되는데 우리 언제 걸어요? 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대답을 확실히 드리기가 어렵지만 내발기기는 언제쯤 할 수 있어요? 라는 거는 사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이라든지 인지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준을 조금 잡아드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저희 또한 목표를 세워서 6개월 안에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려면 그만큼의 실력이 있으신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그게 조금 더 잘 보이시죠? 눈에 잘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소아재활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사랑과 관심, 응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은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다 느끼고 있거든요. 말을 하지 못해도 표현을 하지 못해도 그런 것들은 다 아이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힘든 재활 수업을 한다든지 어려운 수업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잘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재활아동 보호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제가 엄마가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 부모님들이 참 위대한 존재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님들의 그런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저를 비롯해서 소아 재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들 뒤에서 뒷받침 해드릴 거니까요. 모든 부모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영상들을 찍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면서 찍기 때문에 댓글을 하나하나 남겨주시는 게 되게 많이 감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꼭 많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소아재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센터 이름을 제가 공개를 해 놓을 거고요. 그리고 블로그가 있어요. 그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문의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